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로렌스 J. 브라운 씨가 쓴 상호주관적 가정과 무의식이란 책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장입니다. 7장에서 이 저자가 역사화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분석에서 이 역사화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외상을 안 입을 수는 없지요. 안 입으면 참 좋기는 한데 원치 않게 우리는 외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외상까지는 아니라도 뭐 고통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저 슬픔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지요. 다 외상으로 포함되는 말들인데 자, 이 외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퇴행해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미숙한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외상을 다루는 거, 어떻게 다루느냐는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꿈꾸기라는 얘기, 비욘이 계속 꿈꾸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꿈꾸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알파 기능이 날 것의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베타 요소들이죠. 이 알파 기능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충격을 경험했을 때 이 날 것의 어떤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이 경험들, 아직은 언어화되지 않았던 이 경험들을 알파 요소로 변형시켜 준다는 겁니다. 변형시켜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꿈꾸기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충격을 경험했을 때 그대로 우리한테 이거 충격은 받아들입니다. 날 것의 경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베타 요소. 근데 이 알파 기능이 살아있으면 요 베타 요소들을 알파 요소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꿈꾸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이 충격에 의미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거야.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장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들 같으면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거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을 때 인간의 심리는 정서적으로 아주 성장하는 거겠지요. 나를 파괴시키는 고통만은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꿈꾸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경험을 끊임없이 충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경험들을 꿈꾸기를 통해서 처리하면서 우리는 심리적인 성장들이 이루어진다고 성숙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경험해내면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는 사실들을 소화할 수 있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지요.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기를 통해서 이 고통을 내가 내 삶에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낸다면 이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통을 딛고 성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트라우마 입은 사람 하면 정말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지선 교수님. 화상 다 입어서 그 너무나도 큰 불행을 겪었지만 그분은 거기서 완전히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잘 소화해냈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교수님으로 지금 강의도 하시고 너무 훌륭한 분으로 성장했지요. 이렇게 고통을 그 엄청난 고통을 자신 안에 잘 소화해냈을 때 정말 한 여성으로 멋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잘 다루는 게 그 사람의 인격 성장의 발판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알파 기능이 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이 정서적인 경험들, 의미 있는 것들, 그래서 성장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외상이 이걸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자, 이 외상 조직으로 이 외상이 탁 입어지게 되면은 이 알파 기능이 파괴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들을 외상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소화해내고 동화해내고 이 개인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꿈꾸기를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외상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치료한다는 거는 이 내담자가 알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치료의 핵심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외상이
외상이 이제 소화되지 않은 사실, 그 어떤 충격이 내 삶에서 그 충격을 정서적인 경험들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나한테 날 것으로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무의식에 박히게 되면 이게 이제 기억이 되어지지 않고 무의식에 그대로 박히면서 기억으로 변형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 이것이 우리 자꾸 축출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한 경험이니까. 이것이 무의식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답니까? 계속 앞으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살려낸 사실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무의식에 날 것으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불편하게 자꾸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쓰게 되고 무의식은 항상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는 사람은 계속 많은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나쁜 남자 만나는 여자들은 계속 나쁜 남자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버림받는 걸로 불행한 걸로 자꾸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옛날 어른들은 팔자 꼬인다는 말들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날 것의 외상 경험들이 이거 한 번만 충격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기억으로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사실로 기록되면서 자꾸 나를 그런 삶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무의식의 기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들 계속 불행을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처리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날 것의 사실들을 기억으로 변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부호화시키고 언어화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끌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외상 경험들이 역사화될 수 있도록 죽어있는 사실들이 아니라 살아내는 역사화될 수 있도록 끌어내줘야 된다는 이 얘기를 여기 저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역사화되어져야 되지 기억되어지고 역사화되어져야지 이것들이 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이 환자의 정체성 안으로 통합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주체, 통합되지 못하면 역사가 없는 죽어있는 주체가 되지만 통합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다시 쓰는 거, 내 인생을 내가 주체가 돼서 다시 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화가 안 되면 끊임없이 이 불행한 사건을 반복하는 죽어있는 삶으로 역사가 없는 주체로 살아가게 되지만 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기억해내고 이 경험들을 내가 재의미화 시켜주고 역사화 시켜주면 새롭게 내 인생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서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요럴 때 이 결론은 그런 거지만 여기 이 내담자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상담가가 분석가가 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분석가의 알파 기능을 그 사람들이 동일시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내담자를 다시 역사를 쓸 수 있는 존재로 알파 기능이 망가진 그분들을 우리가 분석가의 알파 기능을 빌려주어서 동일시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치료 기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분석은 베타 요소가 알파 기능에 의해 알파 요소로 전환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복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 소화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억들로 변형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그 기억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을 통해서 그 기억들을 그들의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정체성의 느낌 안으로 통합하고 역사화하는 것을 돕는다고 이렇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환자들은 손상이 심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는 능력이 이제 망가져 버리죠. 그래서 죽어있는 삶으로 더 깊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분석가는 이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꿈꿀 수 없는 경험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꿈으로 꿀 수 있도록 이렇게 상징적이고 3차원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변형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라고 이렇게 그게 모든 게 알파 기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기능을 내담자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줄리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줄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임상적 예시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트라우마가 너무 기가 막히게 경험한 여자예요. 아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가장 믿었던 할아버지한테도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성폭행 당한 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림으로 남자의 성기를 그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알게 되는데 엄마가 인격적으로 얘를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딸을 막 그냥 때리고 폭행하고 그 딸의 아픔을 만져주는 게 아니라 딸을 도리어 더 학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리라는 여자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른들이 전부 다 자신을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그런 외상을 입은 이 여자거든요. 이 여자를 이제 치료해 가는 과정이 이제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 여자가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여자분이 정말로 이걸 구역질을 구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안에 있는 이 나쁜 대상을 던져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게 증상으로 구역질을 막 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구역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내쫓고 싶은데, 나쁜 대상을 내쫓고 싶은데, 그렇게 되니 자신 안에 공허를 직면하게 됩니다. 텅 빈 외로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쫓아내면 내 안에 있는 텅 빈을 직면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이 여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분석가를 그림을 그리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자신의 이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원래 엄마가 이 여자의 재능을 다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석가도 전이가 올라오니까 분석가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분석가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석가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 분석가도 우리 엄마처럼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라 해서 이렇게 막 불안이 확 올라오거든요. 자, 이럴 때 이 분석가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임상 사례를 할 때 이 여자의 알파 기능이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분석가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알파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완전히 이 여자가 왜 그런지 이 속에서 혼란 속에서 분석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 이 접촉되는 부분이 정말 두 사람이 함께 접촉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줄리가 이런 자신의 딜레마, 내버리지도 못하게 그렇다 내버리자니 나 자신의 그 공허 속에 직면해서 이것도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버릴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속에 빠졌을 때 굉장히 이 여자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할 때 분석가가도 자신도 이렇게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재채기를 할 뻔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눈물이 쏟아질 만큼 같은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 여자의 깊은 것에 함께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는 것. 이 여자의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같이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거, 이 여자의 아픔, 이 여자의 고통을 그대로 이 사람이 분석가가 경험해내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여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몸부림칠 때 그거를 이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꾸기를 통해서 이 여자의 불안과 이 여자의 고통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했던 것하고는 좀 더 다르게 이 여자의 정서 상태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언어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 여자가 점점 자신의 그 불안을 더 말하게 되고, 이제는 그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 안에, 언어 안에 자신의 고통과 불안이 이렇게 담기지요. 그러면서 그림으로 표현해내거든요. 좀 더 객관화시켜서 자신을 보면서 그 속에서 그 여자 스스로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이 여자가 이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경로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이런 사람은 사람을 못 믿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 분석가도 못 믿지 않습니까? 못 믿을 때 그 여자 분석가도 자신의 알파 기능이 다 망가졌지만 그 고통, 이 여자의 고통 속에서 함께 경험해내는 어떤 접촉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분석가가 이 여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여자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완전 그 분석이 터닝포인트,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 여자가 그분한테 맡기면서 분석가를 의지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때 이제 완전히 망가진 이 여자한테 분석가의 알파 기능을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여자가 자신 안에 이렇게 새겨진 이 고통들을 이제 자꾸 이제 형태 안에, 언어 안에 담기면서 이 여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요런 그 뒷부분 그 임상 사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